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장마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불쾌지수를 한 방에 훅 하고 날려줄 시원한 입담으로 무장한 비하인드 패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그리고 류선규 전 SSG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일 드림플레이어즈 특집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고요. 2주 만에 이렇게 비하인드 식구들이랑 만났는데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기자님? 네, 제가 2주가 2년처럼 길었던 것 같다. 지난주 이제 충전을 제대로 제가 쉬면서 했으니까 오늘 준비를 단단히 해왔고요. 비하인드 소스 제가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치킨집 메이트 이제 두 분이 같이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 두 분 1, 2회차 같이 출연하셨을 땐 약간 위원님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단장님도 그렇시고 저도 그렇고 좀 팀에서 나온 이후에 오랫동안 잘 못 뵀기 때문에 반가움을 표현을 못했다. 비슷한데 그거 어려워하는 거 저 못 봤거든요. 항상 저 만만하게 대하는데. 네, 오늘도 저희 비하인드 패널들의 특급 케미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야구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트레이드 마감 임박, 외국인 선수 지각 변동, 후반기 팀별 키플레이어 첫 번째 주제는 트레이드 마감 임박입니다. 네, KBO 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요. 7월 31일이고 이제 한 주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야구 커뮤니티의 트레이드 이야기로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키움의 조상우 선수인 것 같은데 사실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관련 썰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좀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7월 초에 트레이드 시장에 기아가 참전한다. 타깃은 조상우 선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삼성, 하나, 롯데 같은 경우에도 조상우 구매 의욕적이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기아의 움직임을 좀 예사롭지 않게 봤어요. 7월 중순 전에는 트레이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키움이 지금 1라운드 상위 지명권을 상당히 이렇게 원하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앞서 언급한 기아, 삼성, 한화, 롯데는 올해 다 탑 5 안에 들어있습니다. 상위 지명권이. 그런데 지금 많은 구단들이 1라운드 지명권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요. 여기에 이제 조상우 선수가 16일 날 어깨염증 부상을 좀 당하면서 소문이 다소 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는 그래도 7월 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1라운드가 아닌 또 유망주 카드로 협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여전히 윈나우로 하나도 트레이드를 노리고 있나요? 하나는 지금 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좀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는. 지금 시기가. 네, 지금 5위하고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갖고 지금 상황에서 윈나우 트레이드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은 팀인데 단장님 보시기에는 기아 제외하고 다른 팀 중에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팀이 있으실까요? 지금 리그 자체가 다 불펜 투수들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외에도 충분히 이제 조상우 선수를 필요한 팀은 많은데 문제는 기아 외에 다른 팀이 신 1라운드를 줄 정도의 팀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라운드를 줄 정도면 저는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위하고 2위하고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도 5, 6, 7위 팀하고 이제 8위 팀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1라운드 지명권이라는 건 구단으로 볼 때는 엄청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내놓고 선수를 받는 트레이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도 궁금한데 기아는 대권을 도전하는 팀이니까 1라운드 상위 지명권을 주면서까지 이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위원님께서는? 그럼요. 지금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려놨고 이제 한국 시리즈를 이제 할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투수력은 갈수록 지금 저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려면 이제 우승을 하려면 이제 4승이 필요한데 원사이드하게 확 밀려서 지는 경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타이트하게 가다가 경기 후반에 그 투수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가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국 시리즈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기아 그 투수력에서 그 한국 시리즈를 많이 경험해본 투수들도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아는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경험 많은 그런 투수라면
더욱더 탐을 내겠죠. 그러면 단장님이 만약에 지금 기아의 단장으로 계시다면 좀 과감하게 이 트레이드 단행하실 건가요? 1라운드 지명권 주고? 1라운드 지명권은 진짜 고민되는데요. 하실 거예요, 아마. 잘 아시나요? 엄청난 결단력을 가지고. 우승? 그럼 해야지. 바로 합니다. 단장님도 일단 쐐기를 박는 거에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단장님 어느 지금 정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양쪽에서. 아니, 제 의견이에요, 그냥. 할 것 같다. 아니 근데 제가 지명권 한번 팔아봤잖아요. 4라운드 지명권. 김상수 선수 데리고 오면서 해봤는데 4라운드 지명권도 생각보다 아깝더라고요. 이게 실제 드래프트를 해보면요. 하나 빠지고 그 다음 라운드를 가다 보니까 되게 허전해요. 실제 보면은. 근데 1라운드로 하면 얼마나 이렇게 허전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제가 기아 입장이라면요. 저는 1라운드 안 주고 한 2라운드, 3라운드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좀 선수를 해서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갖다 주고. 네, 1라운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9월 11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팜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1라운드 1순위를 두고 정우주 선수냐, 지금 정현우 선수냐, 그리고 지금 김태용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 역대 이렇게 5라운드 안에 누가 뽑힐지 몇 순위에 뽑힐지 모르는 그런 드래프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의 아마야구 전문가들도 지금 올해가 가장 팜이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구단들이 지금 상위 지명권을 모두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레이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썰을 제가 하나 봤어요. KT 엄상백 선수가 광주에 위치한 한 인테리어 집을 SNS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아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거 보셨죠, 네, 단장님? 봤습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네, FA 선수가 어느 지역에 집을 알아봤다는 부동산 피셜은 제가 종종 봤었는데 지금 엄상백 선수는 올해 끝나야 FA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팀을 옮기려면 트레이드밖에 없는데 트레이드 대상 선수가 집을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게 좀 의아해갖고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엄상백 선수가 부모님하고 이제 형제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한 집에서. 본인이 이제 FA에서 거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수원 집값을 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올라서 네. 다른 지역도 서치를 하다가 광주에 이제 인테리어 그 SNS가 좀 되게 좀 잘 지어놨길래 그걸 그냥 팔로우를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저장해 놓으려고, 참고하려고. 그렇죠. 팔로우. 그런 개념이지 이게 기아로 옮긴다, 광주로 이사 간다 이런 개념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이 되니까 각 팀별로 이제 좀 필요한 포지션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트레이드 외에 만약에 이제 위원님과 단장님이 보시기에 요 카드랑 요 카드랑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있으신가요? 단장님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불펜 투수는 쉽게 보면 다 원하잖아요. 이런 카드는 제외하고 이제 내야수가 필요한 팀, 외야수가 필요한 팀이 있다면 이 카드를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센터 내야 쪽이 계속 좀 유동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유격수 쪽이 이제 상위 팀의 유격수로는 좀 약하거든요. 좀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유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팀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야 뎁스가 상당히 좋아요. 2루, 3루, 유격수 다 주전 백업이 격차가 별로 없는 여러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팀하고 롯데하고 좀 합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롯데가 뭐 불펜 투수를 주고 뭐 내야수, 유격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이제 기아를 얘기하자면 기아는 사실 정말 좋은 찬스를 올 시즌 잡았죠. 네, 어떻게든 기아는 올 시즌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기아도 내야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기아의 그런 내야수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풍부한 그런 불펜 투수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대형 트레이드가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외국인 선수 지각 변동입니다.
네, LG가 최장수 외국인 선수 켈리 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시즌 내내 이제 엔스, 켈리 두 선수 모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LG의 선택은 결국 켈리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켈리 선수는 이제 올해 6년 차에다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구위가 좀 떨어져서 국내 선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이제 내부 평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상대 전적을 놓고 봐도 엔스는 이제 기아, 삼성, 두산 상위 팀하고 성적이 괜찮은데 켈리 같은 경우는 두산하고만 상대 전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켈리 선수를 바꾸는 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담은 있었겠지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땠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켈리 선수에게 통보가 간 것은 이제 금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LG 구단에서 너 내일 던질 수 있느냐, 너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던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때 이제 켈리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던지겠다. 팬들에게 꼭 인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옆에서 이제 듣던 프런트가 이 말을 듣고 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켈리 선수의 진짜 인성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선수들이 나와서 탑팀인데도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모습도 좀 있었고요. 팀 내에서는 김현수 선수, 저는 이 선수는 울지 않을 것 같았는데 김현수 선수, 임창규 선수 이렇게 퐁퐁 울었고 이날 뭐 프런트 홍보팀을 비롯해서 마케팅까지 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그 켈리 선수가 떠나는 환송을 하고 10시 30분이 좀 넘었는데 팬들이 기다렸다고 해요, 밖에서. 그런데 이 켈리 선수가 다 사인을 기다려서 다 하고 또 얼마나 이제 한국화 됐냐면 이 차들이 좀 지나가니까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참 이 선수 진정성이 넘친다 이런 얘기가. 위원님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오래 뛰었던 동료 선수가 떠날 때 마음이 아프죠. 네, 아프고 정말 켈리 선수가 LG에 그런 기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단에서도 켈리 선수들을 잘 보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찡했는데 저도 약간 좀 저의 은퇴식 생각도 조금 나고 하면서 그때 무관중 은퇴식 그 세계 최초였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뤘을 수도 있었지만 더 미루는 거는 그거는 약간 팀에 대한 좀 민폐 같아서 무관중 은퇴식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아무도 한 전례가 없는데. 그렇죠. 굉장히 고요했고 네. 가끔씩 새소리 좀 들렸고 많은 팬분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진 못하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켈리 자리를 이제 대신할 선수를 LG가 영입을 했는데요. 이 선수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 올 시즌 빅리그를 뛴 경험이 있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올 시즌까지 뛰었었고 그리고 140 중반 정도 이제 평균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 구종은 슬라이더예요. 그리고 각도 예리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지금 최근 등판이 그 부분. 첫 등판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보면 팔스윙에 저는 좀 주목을 했거든요. 켈리 선수는 좀 높은 타점에서 바로 위에서 내리꽂는 그런 메카닉이었다면 에르난데스 선수는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앞에까지 끌고 나와서 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추기가 일단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타석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타이밍 맞추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다. LG는 이 선수를 1선발로 이렇게 데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의 승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타 구단들도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잘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좀 깜짝 영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투입됐던 뉴페이스 이야기들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의 산체스 선수를 대체했던 와이스 선수. 이 선수는 이제 정식 계약이 이제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제가 취재한 것도 부상 등 큰 변수만 아니면 재계약
가능하고요. 내부 평가는 지금 호평 일색입니다. 일단 이닝을 4경기 모두 6이닝 이상, 일요일 경기 전까지 그렇게 책임졌고, 지금 하나가 내부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스위퍼입니다. 이 선수가 스위퍼를 던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하게 좀 꺾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다만 개선 여지는 충분하고요. 어느 정도 조정만 돼서 이 스위퍼가 좀 더 날카로워지면 이 선수는 꽤 괜찮은, 리그에서도 상당히 수준급 외국인 투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산체스 선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기할 만큼 더 나은 선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장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독립리그에서 온 선수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선수가 이닝 소화력이 참 좋아요. 4경기 지금 6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게 이거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아도 와이스 선수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있죠. 두산에 재취업한 시라카와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와이스 선수랑은 다르게 이제 옮기고 나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부담감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없어요. 어딜 가나 지금 만원 관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 시라카 선수가 네, 조금 승부사 기질도 있고 야구장에서는 조금 네. 이런 모습들을 이런 파이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구장에서 보이는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가 너무 겸손한 것 같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마운드에서 조금 본인의 그런 실력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공감했던 게 히라카와 선수가 이제 SSC를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던 대목 중에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두산 다른 팀 가서 SSC 선수라고는 안 붙고 싶다. 저는 이거 마이너스라고 봐요. 사실 오히려 다음에 SSC 선수하고 붙어서 꼭 이기고 싶다. 이런 투쟁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수로서 네, 그렇죠. 프로. 투쟁심이 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수 좀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 심성이 너무 착하고 저 선수 때랑 비슷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구종도 좋고요. 좋은데 사실 이게 본인이 너무 긴장하고 밸런스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자꾸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독립리그에서는 통했던 그런 공들이 지금 KBO에서는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상태로 지금 투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답답할 것 같은 건 두산 구단이 제일 지금 팀이 답답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가요? 두산은 사실 요키시 선수와 경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요키시 선수가 비자가 좀 더 늦게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시라카와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두산도 지금 좀 상당히 많이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얼마 안 남았지만 또 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브랜든 선수의 구위 지금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브랜든 선수는 지금 이제 캐치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8월 8일에서 8월 9일 정도에 복귀가 가능하고, 지금 두산의 쪽 입장은 새로운 선수의 영입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라카와 선수랑 엘리아스 선수를 좀 비교하는 그런 코너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단장님께서 시라카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읽힐 수 있다. 지금은 좀 생소한 투수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선수를 이렇게 평가할 때 좀 클래스를 좀 보거든요. 네, 그 경력을 좀 보는데 사실 엘리아스하고 시라카하고는 이 경력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시라카 선수가 뭐 그냥 투수로 봤을 때는 좋은 공을 구위나 구질을 갖고 있지만 한 시즌에 풀타임으로 뛴 것도 아니고 독립리그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데 KBO 리그는 5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이닝도 소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했던 거죠. 최근 시라카와 선수의 구속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시라카와 선수가
무관중 경기였으면은 잘 던졌을까요? 저 단장님 무관중에서 조금 무관중이란 민감한. 단어가 조금 저 무관중 다르게 민감한데요. 들리는데. 그러니까 무관중 또 무관중을 해봤으니까. 네, 그리고 맥키넌 선수를 대체한 삼성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카데나스 선수도요. 지난 금요일에 데뷔전 치렀고요. 두 번째 이제 출전을 해서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매력적이에요. 일단 스윙이 간결하고 그리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키넌 선수는 약간 히팅 포인트가 이 홈베이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면 카데나스 선수는 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장타력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맥키넌 선수를 교체한 사실 제일 큰 이유는 홈런이잖아요. 지금 홈런을 하나 오자마자 기록을 했는데 140m 대역. 근데 140m 더 나간 것 같아요. 거의 장외급이었어요. 네. 그 2층 상단 네, 넘어서 넘어갔습니다. 꼭대기에 맞았는데 저는 이제 스윙에서 그렇다고 무리해서 큰 스윙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굉장히 짧고 간결한데도 장타력이 있어 보이는 기대가 좀 많이 돼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지금 좀 공백이 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카데나스 선수가 기존 선수들과 조금 타선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출발은 좋게 시작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이요. 이제 8월 15일까지더라고요. LG 외에 그러면 또 교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들도 있을까요? 일단 5강권에 도전하는 팀들 중에 외국인 선수가 좀 부진하다 하면 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는데요. 저는 지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드레드 선수를 교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잭 로그 선수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뭐 국내 기사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드레드 선수의 좀 상위 호환 버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기아가 트레이드를 좀 하게 되면 좀 외국인 타자보다는 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트레이드를 하지 않게 되면 외국인 선수라도 어떻게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이제 단장이시라면 트레이드랑 외국인 선수 교체 중에는 지금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둘 다 하죠. 둘 다요? 왜 하나만 해요? 진짜 제대로. 엄청난 추진력. 아니 지금 진행시켜. 우승이라는 게 기회가 매년 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만 하나요? 두 개 해야죠. 네. 사활을 걸고 네,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죠. 이게 단장님 스타일이십니다. 네, 자리를 걸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주제는요. 후반기 팀별 키플레이어입니다. 이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후반기 각 팀마다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비하인드 패널들이 선택한 후반기 키플레이어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기아부터 볼게요. 정혜영 선수가 이제 류성규 단장님, 정세영 기자님 두 분의 선택을 받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기아가 지금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혜영 선수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리고 이전처럼 잘 던져주느냐, 더 이상 부상이 없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정혜영 선수가 4월만큼만 보여주면 복귀해갖고 그럼 기아는 무난하게 정규 시즌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 선수 복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12일 날 캐치볼을 시작했고요. 16일 날은 이제 불펜 투구까지 던졌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한 24일 전으로는 1군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담당 PD님께서 또 이번 코너에 등판을 해주셨는데요. 기아에서 변우혁, 김도현 선수를 뽑으시면서 후반기 기아 타선에서 조커 역할이자 또 수비도 잘하기 때문에 1-3루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영웅은 란세에 등장한다. 190km 우원 정통파 땜빵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 기아의 선발의 한 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변우혁 선수가 알을 깨고 나오기 직전이다. 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이 선수가 좀 부상이 좀 잦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상의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야구장에서 조금 느껴져요. 경기력을 보면 본인이 조금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변우혁 선수가 결국은 수비죠.
1, 3루에서 조금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면 아마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수월하게 라인업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LG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우영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 엔스 선수인데요. 이제 위원님 이제 의견이 또 궁금해요. 이 부분에서도. LG가 지금 6게임 이상 지금 벌어졌죠. 기아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위 탈환을. 그러면 이제 LG 입장에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시즌 끝날 때까지 이기는 경기에서 뒤집혔을 때는 타격이 너무 크다. 불펜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유영찬 선수랑 뭐 김진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지만 정우영 선수가 조금만 더 예전에 그런 퍼포먼스를 내주고 7, 8, 9회가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막아진다면 LG 트윈스가 충분히 나머지 그 시즌과 아니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또 작년과 같이 그런 대권을 노릴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맥키넌 선수 대체한 카데나스 선수가 2표 받았고요. 단장님은 오승환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저도 카데나스 선수를 선택하는 게 정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승환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승환 말고 이제 삼성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체 자원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오승환 선수가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냐 아니냐, 흔들리느냐 이 차이가 클 거라고 보고요. 오승환 선수가 이제 굳건하게 마무리 역할을 해주면 삼성이 이제 높은 스테이지에서 야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 한번 볼게요. 세 분의 선택이 갈리긴 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 발라조빅 선수 포함해서 좀 불안정한 외국인 투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후반기에 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저는 브랜든 선수를 꼽았는데 지금 두산은 외국인 투수 교체가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든 선수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산이 좀 더 상위권에서 더 위를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데 브랜든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5강 싸움 중인 NC 같은 경우에는요. 신민혁, 이용찬, 류진욱 선수가 뽑혔는데 두 분이 불펜 투수를 뽑아주셨네요. 저는 이용찬 선수를 뽑았는데요. 네. NC가 보면 타선도 괜찮은 편이고 외국인 투수, 외국인 타자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 투수 이용찬 선수가 기록만 보면 괜찮은데 경기를 그냥 보다 보면은 좀 불안하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용찬 선수에 대해서 과부하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찬 선수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을 야구 가느냐 못 가느냐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는 김광현, 엘리아스, 노경은 선수를 세 분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주셨는데요. 역시 이 팀도 투수 선수가 세 선수가 나왔네요. 후반기에 갈수록 투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김광현 선수는 뭐 투수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조금 힘에 부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김광현 선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오랫동안 뛰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에게 뭐 모든 구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눈에 익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승용 감독도 인터뷰를 했지만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워낙 경험치가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금방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SSG에서는 엘리아스 선수를 뽑아주셨는데요. 엘리아스 선수는 시라카와 선수하고 고심 끝에서 선택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부진하면은 팀이나 프런트 입장에서는 혼란 상태, 카오스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게 지금 뭐 50대 50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감독이 선택한 경우인데 이러면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엘리아스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팀에서. 그리고 지금 앤더슨 선수가 잘하잖아요. 네. 이 선발로. 그러니까 엘리아스까지 잘해주면 가을 야구 가는데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SSG에 이어서 또 후반기 아주 매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KT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표 선수 그리고 박영현 선수가 2표를 받았는데요. 정세영 기자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박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KT 마무리 이강철표 불펜 야구의 핵심인 선수입니다. 시즌 중반에 좀 약간 구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구위는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복 없이 뒷문을 계속 지켜줘야지 KT의 지금 5강을 노리고 있는 KT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갈 길이 바쁜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한현희, 반즈, 박세영 선수 이걸 보면 역시 마운드에 좀 힘이 더 실려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어느 팀이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현희 선수를 꼽은 이유는 네. 올해 이제 선발 4경기를 던졌고 불펜으로 좀 자주 나왔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선발과 중간을 계속 오갈 거란 말이죠. 뭐 롱으로도 갔다가 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건데 지금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에 해주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현희 선수가 가장 중요한 지금 활약을 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세용 선수를 뽑았는데요. 올해 저는 롯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를 뽑으라면 박세용 선수를 뽑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퐁당퐁당 들쭉날쭉한 피칭이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롯데가 5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박세용 선수가 토종 에이스로서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각성이 돼서 남은 시즌 꾸준한 활약을 좀 펼쳐달라는 의미에서 박세용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느새 또 9위까지 내려온 한화입니다. 류현진 선수, 노시환 선수, 최은성 선수인데요. 제가 후반기 키플레이어로 가장 고민 많이 한 게 한화였는데 한화는 투수보다 타격에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은성, 페라자, 노시환 이 세 선수를 갖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은성이나 이제 페라자 선수의 반등도 중요하지만 노시환 선수가 작년에는 MVP급의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더.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노시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인데요. 하영민, 조상우, 이주영 선수입니다. 먼저 단장님, 그러면 조상우 선수가 키움에 남아서 후반기를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비슷한데요. 이제 조상우 선수가 팀에 남느냐, 팀을 떠나느냐가 키움의 잔여 기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상우 선수가 팀을 떠나면 남은 시즌 어려운 거죠. 조상우 선수가 최근에 2군 내려가면서 8대0 점수차도 못 지켜갖고 뒤집어지고 조상우 선수가 이제 다른 팀을 이적하게 되면은 키움에 있는 기존 선수들이 올해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아부터 키움까지 각 팀에서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이 뽑은 키플레이어들 이 선수들이요 후반기 각 팀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순서는 비하인드가 뽑은 주간 MVP, BVP입니다. 이번 주 패널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는 어떤 선수들일까요? 박정권 위원님은 기아의 최영우 선수를, 류선규 단장님은요 LG의 켈리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롯데 레이에스. 먼저 정세영 기자님, 롯데 레이에스 선수 지난 울산 시리즈에서 아무래도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친 덕분에 이렇게 뽑힐 수 있었던 거겠죠? 올해 이 선수가 없었으면 롯데가 더 어려운 힘든 시즌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레이스 선수가 올해 득점권 타율이 4할이 넘깁니다. 그 정도로 득점권 찬스에서 강한데요. 말씀해 주신 이 끝내기 홈런 자체도 득점권에서 강한 이 레이에스 선수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이에스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롯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서 봄대를 당당하게 외쳐주셔서 저희가 조금 놀랬던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놀래는 거? 봄대라 이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봄대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걸 막 말씀하실 수 있는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미흡해서. 그럼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후반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름대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외국인 선수 3명이 잘하면 가을 야구 못 갈 수가 없다고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가 외국인 선수 3명 다 잘하는데도 가을 야구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여름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을 야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롯데가 가을 야구 가기 위해서는 72승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통 5강에 가려면 5할 승률을 넘겨야 되거든요. 지금 롯데가 33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6할 이상의 승률을 해야 되는데 6월 모두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8, 9월 달에는 모든 구단들이 막바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시기라 6월에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요, 고별식을 치른 선수 켈리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배정대 선수랑 이걸 엄청 고민하셨다고 제가 또 전에 들었거든요. 머리로는 배정대 선수였죠. 이제 그 동점 극적인 말로는 졌잖아요. 임팩트도 셌고. 저라면 배정대 선수 뽑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NC를 못하죠. 그래도 지금 켈리 선수를 제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켈리 선수를 먼저 제가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별식을 봤는데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아웃카운트 하나를 더 잡으려고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좀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도 더가웃 뒤에서 맞아요. 이제 몸을 푸는 장면.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MVP 잘 선정했다. 아, 그 전에 선정하신 거예요? 전에 선정했죠. 근데 참 이 선수가 고비가 많았어요. 작년에도 이제 교체설도 있었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재계약을 했었고 본인도 이제 교체설을 많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6월 25일 날 삼성하고 경기에서 1안타 완봉승을 해서 이게 또 연장된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지금 이제 이번에 계약한 에르난데스 선수가 같은 날에 FA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LG가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켈리 선수가 1안타 완봉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장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정건 위원님은 기아의 최영호 선수를 뽑아주셨는데요. 이 선수 이번 올스타전에서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를 이제 기록한 선수기도 한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올스타전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후반기에 조금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피해가는 그런 관록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최영우 선수고 그리고 나이 얘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모든 팬분들이 다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그 나이가 진짜 무색할 만큼 중심 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특히 저는 제일 크게 뽑은 이유는 좀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주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 한 번씩 뽑아볼까요? 먼저 위원님부터 뽑아주시죠. 다른 분부터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장님이 이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 기아가 매치업이 네. 주중에 NC고 주말에 이제 고척 키움전이에요. 근데 이제 NC전 성적도 좋았고 고척 경기도 가을 육품 1위로 고타율이에요. 다 좋더라고요. 이 선수가 최근에 약간 조금 다운된 기미도 있는데 다시 좀 올라올 타이밍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준비되셨나요, 위원님? 준비는 돼 있었는데 제가 약간 그 두 선수에서 헷갈려가지고 김광현 선수하고 한유섬 선수하고 좀 망설이다가 한유섬 선수를 좀 뽑고 지금 저번 주부터 조금씩 한유섬 선수의 그런 스윙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타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본인의 이제 본 궤도로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 주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세영 기자님. 저는 LG의 오지환 선수를 좀 꼽았는데요. 주중에 이제 롯데하고 경기를 펼치는데 올해 오지환 선수가 롯데와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오지환 선수 타격 페이스가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토요일까지 이 주간 타율을 보니까 6까지 넘더라고요.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오지환 선수는 한번 감을 또 잡으면요 끝까지 이렇게 감을 이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환 선수의 활약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들 이번 주 활약도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는 이제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더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돌아온 구석과 함께 비상하고 있는 한화의 김서현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딱히 준비한 거는 없고 이제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갈 일 없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만 있어요. 일단은 가서 첫 만남에 이제 감독님이 요새 뭐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밥을 그때 좀 끼니 때운 적이 많았어가지고 감독님이 밥 많이 먹고 야구할 때 항상 즐겁게 하고 다른 생각 말고 야구에만 좀 열심히 집중하라고 해서 이구했을 때는 되게 야구에만 열중했던 것 같아. 지금 자신감은 100%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하기 힘들었다면 도슨이 맞을 것 같고 이제 도슨한테 끝내기 맞은 이유로 조금 더 이제 내가 아직 좀 모자란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더 운동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이제 다시 상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 작년에 선발을 해봤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고 이제 긴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불펜에서도 긴 이닝 끌어도 한 2이닝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불펜 투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일단 필승적으로 다시 붙고 싶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마무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 팬들한테도 얘기 많이 듣고 이제 솔직히 좋은 시선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 다음 날에 이제 피칭을 해보고 나서 나도 이제 안 맞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지금 폼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이제는 이제 감독님께서도 폼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던지는 거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폼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공 던지는 건 더 집중해서 던질 것 같아. 일단은 제구를 잡는다는 게 좀 잘못됐었던 것 같고 이제 구속이 빠른 투수는 구속을 또 늘렸어야 되는 건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까지는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날의 경기를 어떻게 할 건지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지를 만지고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인정은 하지 않고 있어. 팀 내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불러? 오리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입이 좀 튀어나왔다고 해서 오리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머리가 짧을 때는 안경 끼는 게 맞을 것 같고 머리 좀 길었을 때는 안경 벗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작년같이 이제 많이 못 던지고 이제 1, 2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니까 부담감이 오히려 더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 매직방님 유튜브도 가끔씩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게 꼭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제는 1, 2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1군에서 잘 잡고 팬들한테 꼭 더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팬들한테도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비하인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다시 돌아온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주제는요. 지명권 트레이드 찬성 반대입니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 찬성입니다.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는 더 무조건 찬성하겠습니다. 이 지명권을 고안하거나 트레이드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구 규약에는요. 1년에 2개 이하의 지명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 구단들에서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 사례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2년 연속 1라운드 지명권 거래를 좀 금지하는 게 있다. 우리도 이 보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드래프트판에서 지명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 팀의 유망주들이 너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단장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라운드 지명권 2년 연속 거래 금지, 또 1라운드 지명권은 트레이드 금지 이런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뭐 2년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뭐 금지시킨다, 뭐 조항을 만들어두는 건 괜찮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2년, 3년 동안 1라운드를 계속 주고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뭘 막거나 금지를 하거나 사실 이런 쪽에서는 조금 좀 동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제 계속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얘기가 여기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데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에서도 기아 팬들이 필요하면서도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이 지명권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요즘 팬들이요. 고교야구 선수들을 정말 많이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1라운드에 누가 될지 오히려 저희 현장에 뛰는 기자들보다 팬들이 더 많이 아세요. 아마야구를 그만큼 눈여겨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아가 한 5번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 정도 픽이면 누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당장 이걸 트레이드 카드를 활용한다? 요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엄청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직접 이거를 진행을 해보신 단장님께서는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트레이드에서 지명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점이 있나 싶은데요. 지명권 트레이드가 2021년부터 생겨서 그나마 지금 트레이드가 활성화된 거거든요. 아, 오히려. 네, 활성화됐는데 이 제도에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지명권 트레이드에 제한을 둔다는 게 그럴 이유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작년 올해 이제 키움이 1라운드 지명권을 계속 받으니까 다른 팀들이 이제 경계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나중에 야구를 뭐 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팔면 되는데 본인들이 팔기는 아깝고 다른 팀이 팔아서 전력이 상승되는 것도 우려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키움 입장에서는 현재 규정을 120% 잘 활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 구단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사실 키움은 이 든든한 모그룹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주축 선수를 계속 파는 것은 옳다고 무조건 뭐 제가 그거 하진 않지만 이게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셀링 클럽은 존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은 찬성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과연 KBO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네, 이번엔 비하인드의 활용점정 비하인드 픽인데요. 먼저 지난 결과부터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는 한일 드림플레이어즈 특집이 있었고요. 이 결과는 2주 전 예측의 결과입니다. 짜잔! 저와 이제 담당 PD님이 예측에 성공을 했는데요. 비하인드 픽 전반기 결산 때 저랑 PD님의 승률이 같았고 바로 그 위에 계셨던 분이 단장님이시거든요. 조금 이제 위태위태해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네. 어떠세요? 이 코너 없애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 코너가. 사실 단장님이 네. 이 승패 예측에 예민하시더라고요. 이 현장에 제가 있을 때 한 번씩 카톡 오는 게 정 기자는 지금 1승 1패라요. 뭐 이렇게 1대 1이네요. 정 기자도 떨어져라.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근데 이 KBO 리그도요, 후반기가 돼야 진짜 승부가 펼쳐지듯이 저희 비하인드 픽도요, 이제부터 진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예측 결과 함께 보시죠. 박정권 의원님 KT 걸어주셨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하나에, 저는 한 번은 5천 취소가 될 거라고 봐서 키움과 두산 1대 1에, 류성규 단장님은 LG, 그리고 담당 PD님은 역시나 기아의 수입을 걸어주셨습니다. 먼저 박정권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KT 위닝에 걸어주셨는데 한번 이유 들어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소영 아나운서님은 우천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전 2주 전에도 우천 네, 취소까지 맞췄어요. 아, 그래요? 아, 날씨 체크를 안 했구나. 아. 근데 이제 세 게임을 다 한다고 했을 때 네. 쿠에바스 선수와 고영표 선수가 등판을 하면서, 물론 엄선백 선수도 등판하지만 이 두 선수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세는 사실 지금 SSG 투수진이 지금 KT의 그런 기세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네, 2승을 KT 쪽으로 했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하나의 위닝에 걸어주셨네요. 일단 선발 로테이션을 봤는데 삼성이 레이스 코너 백정현 선수 순위를 꼽았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바리아 유현진 문동주 선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두 토종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마지막 저 2주 전 예측 때 이겨놓는 경기를 뒤에 불펜 투수들이 좀 부진해서 경기가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더 이상 이제 밀리면 5강 꿈을 접어야 되거든요. 선수들도 충분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담아서 2승 1패로 하나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그러면은 단장님께서는 LG와 롯데 시리즈인데요. LG의 위닝에 걸어주셨어요. LG가 지금 롯데하고 상대 전적도 7승 2패로 이제 크게 앞서는 부분도 있고요. LG가 최근에 타격이 상승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LG가 롯데보다 조금 우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담당 PD님도 역시 이번 주 등판을 하셔서 기아의 수입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 기아 NC 상대로 정말 강하다, 날씨의 방해만 없다면 수입을 예상한다. 저번 NC전 수입도 맞췄고 최근 LG전 수입도 맞힌 거 봤지. 형이야, 믿어봐. 또 상대 전적이 보니까 8승 1패라서 또 묘하게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은 이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번에 그런 수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야구라는 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기아 2승 1패, 기아 2. 네, 기아 위닝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 꿀잼 포인트는요. 박정권 위원님과 담당 PD님의 이 대결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데요. 저는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노르웨이 기상청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목요일 6시에서 9시 사이에 비가 올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거는 뺐고 키움과 두산 1대1로 예측을 했는데 두 팀 모두 지금 불펜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중심 타선도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두산은 이탈도 많이 해 있고 그래서 시즌 전적을 봤는데 7승 2패로 두산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헤이수스 선수가 나오니까 키움의 1승을 한 번 더 줘서 1대1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와, 디테일하십니다. 열심히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과연 승부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가는 날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올림픽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자리를 비울 것 같은데요. 올림픽 취재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새벽에는 또 야구를 또 이렇게 시청하면서 계속 이 야구 흐름,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와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 회장님이 안 계실 2주 이상이 저희는 진짜 상상이 되질 않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목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계시니까요. 화이팅, 단장님. 파이팅! 네, 오늘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고요. 야구 뒷담화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위원 이제 선수 때 응원가가 이제 마징가 제트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마징가 제트를 사용을 못했는데 은퇴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 얘기해서 마징가 제트를 이날이라도 한번 틀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팬들의 여론도 있었고, 근데 구단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무관중이라고 그럴 일이 없었죠. 네. 많은 팬분들이 그 점을 제일 아쉬워하셨어요. 기운 세. 네. 장사. 괜찮습니다.